안녕하세요. 생활의학 전문의 윤태성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비타민제를 복용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한 개의 파프리카, 이거 하나면 대부분의 비타민 보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파프리카는 단순히 예쁜 색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이 채소, 사실상 비타민 덩어리예요. 우선 가장 주목할 것은 비타민C 함량입니다. 100g 기준으로 무려 375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레몬의 2배, 오렌지의 3배, 키위의 4배, 당근의 20배에 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굳이 알약 형태로 비타민을 따로 먹지 않더라도 파프리카 하나만으로도 면역력 강화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마트에서 잘 안 팔리는 색깔 사실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황색이나 노란색 파프리카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빨간색 파프리카, 이게 진짜 건강 효과 최강자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질환 예방, 암세포 억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노란색은 비타민C, 주황색은 비타민O와 베타카로틴, 초록색은 칼로리가 낮고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각 색깔마다 주는 건강 효과가 조금씩 다르니 되도록 여러 색을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는 법도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펜 같은 지용성 성분은 오히려 기름에 살짝 볶았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름 살짝 두르고 껍질째 볶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섭취법이에요. 단, 비타민C 손실이 걱정된다면 레몬즙이나 사과즙을 함께 곁들이면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특히 좋은 사람들, 감기 자주 걸리는 어르신, 혈압이 높은 분, 야맹증이나 눈 건조증 있는 분, 속 쓰림이나 위장이 약한 분,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 잃은 분,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냉장고에 파프리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점점 무뎌집니다. 쉽게 말해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 베타카로틴, 리코펜이죠. 빨간 파프리카에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노란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 주황색에는 비타민O와 카로티노이드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겐 이 항산화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파프리카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어는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야맹증, 안구 건조증,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칼륨 함량도 높아서 과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평소 국이나 찌개,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파프리카가 꼭 필요합니다. 생으로만 드세요? 오히려 볶으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프리카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볶아야 우리 몸이 흡수하기 더 좋습니다. 단,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볶을 때는 사과즙이나 레몬즙을 약간 첨가해 주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째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껍질에 루테인, 알파카로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하루에 1개에서 1개 반 정도의 파프리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빨강 1개,
또는 빨강, 노랑 반 개씩 섞어 드셔도 좋고요. 특히 식사 후 간식 대신 생파프리카를 오이처럼 쌈장에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안심이 되는 간식입니다. 그럼 파프리카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가장 이로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파프리카 고르는 법. 마트나 시장에서 파프리카를 고를 땐 다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것, 물러있거나 주름진 것은 피하세요. 색이 진하고 고르게 퍼져 있는 것, 빨강, 노랑, 초록 중 어떤 색이든 색이 선명해야 합니다. 꼭지가 싱싱하고 푸른 것, 시든 꼭지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난 신호입니다. 가끔 세개 묶음 포장으로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개별 포장을 벗겨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프리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까? 많은 분들이 파프리카를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는데 잘못 보관하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비닐백에 따로 보관, 물기 없이 닦은 후 구멍이 있는 비닐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함 유지됩니다. 자른 파프리카는 밀폐 용기에, 남은 조각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앤 뒤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 냉동 보관하지 마세요. 식감이 물컹해지고 영양도 줄어듭니다. 조리 시 영양을 높이는 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프리카는 볶아 먹는 게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좋습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등 건강한 기름에 약불로 살짝 볶기. 볶을 때 사과즙이나 레몬즙 소량 첨가하면 비타민C 손실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파프리카는 껍질째 먹는 채소입니다. 껍질에 루테인,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등 눈과 피부, 세포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껍질째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파프리카는 단순히 생으로 먹기만 아까운 식재료입니다. 오징어 볶음, 닭가슴살 볶음에 색감을 더하고 영양까지 챙기세요. 스프에 양파, 토마토와 함께 끓이면 항산화 효과 극대화. 색깔별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빨강, 노랑, 주황 등을 골고루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종합 비타민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지, 또 다른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뛰어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여러 영양소를 편리하게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지만 흡수율은 음식보다 떨어집니다.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C 흡수율은 대체로 60에서 70% 정도. 반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자연 유래 비타민C는 생으로 섭취 시 90% 이상 흡수됩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 외에도 리코펜,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까지 갖추고 있어 종합 비타민보다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한 가지 성분만 먹는다고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돕고 보완해야 흡수가 잘 되는데 파프리카는 이런 자연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파프리카를 꾸준히 먹은 시니어들의 변화 사례. 70대 여성 A씨. 만성 피로와 안구 건조 증상이 심했지만 아침마다 생 파프리카 반 개씩 섭취한 지 3개월 후 피로감 개선. 60대 남성 B씨.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파프리카를 볶아서 주 3에서 4회 섭취한 후 혈압 수치 안정. 갱년기 여성 C씨. 주황색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요리해 먹으며 피부톤 밝아지고 염증 수치 개선됨. 이처럼 파프리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약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개의 파프리카 어렵지 않습니다. 샐러드에 넣고 계란과 함께 굽고 스프에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의 습관이 1년 후에 내 몸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식탁에 빨간 파프리카 하나 올려보는 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